13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1페이지 다섯째 줄. 가정생활, 사회생활, 자연과 사물 등과의 생활이 모두 내 삶의 모습이고 또 이것이 자천입니다. 이런 것이 덕행입니다. 나 혼자만의 만족과 행복만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점점 나와 주위와 세상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자천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덕이 자천을 위한 우리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자천의 결과로 인한 욕망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커지고 몸이 확장하면 나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것과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마음이 커진 만큼의 커진 마음 안에서의 욕망이라 이기적인 것도 같지만 그 혜택은 타인과 주변으로 확대되는 것도 인정합니다. 뭘 설명해야 되지, 여기서? 그냥 넘어갈까요? 우리는 욕구 충족하고 즐기고 환희, 쾌락, 행복감, 뿌듯함, 카타르시스, 오르가즘, 긍정적 여러 감정, 이런 좋은 것을 느끼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원하는 이유는 이것은 우리를 성생하게 하고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또 열정의 소모나 방황이 아니라 심리적 충만으로 날 잊고 버리면서 또 다른 나로 재탄생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 도피와 방황이고 체폐적이며 불만족한 상황을 인정 못하는 나약한 심리로 정신병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이기적인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초월하여 나 이상의 것과 합일하고 싶어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어쩌면 죽음을 바라는 듯이 보이지만 죽음이 아니라 나를 벗어난 해탈을 바라는 것입니다. 불경에 있듯이 우린 열반을 원합니다. 다만 자천의 엄청난 고행을 통해서만 그것에 가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쉽고 간단하며 일상생활에서 그러길 바라고 또 어떤 것을 본능적으로 찾아갑니다. 이게 일종의 제접술 설명이기도 한데 제접술이 상당히 고차원적인 수련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원리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하고 있고 쉽고 간단해요. 여기 써있는 것처럼 카타르시스나 오르가즘이나 행복, 쾌감, 여러 감정적인 일치 현상이 다 제접술이잖아요. 그 어떤 것과 접촉함으로 인해서 나를 잊고 나 넘어 나보다 높은 것과 합일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해요. 내면적으로 내가 내 스스로 나이길 바라는 욕구와 나이길 바라지 않는 욕구가 이게 겹쳐 있는데 그걸 생명의 욕구와 죽음의 욕구라고도 하긴 하는데 그게 단순히 살고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되는 것과 날 잃어버리는 건데 내가 나 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 다음에 왜 다른 것과 하나 돼서 자기 잃어버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 설명하려고 했던 이유는 여기서는 이제 나를 상승하게 하고 이끌어가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한다고 하는 게 나보다 나은 거나 나보다 높은 거나 그런 대상을 봤을 때 내가 그것과 하나가 되고 그것처럼 되고 모방이나 따라하고 싶은 욕구가 일종의 나를 버리고 상대처럼 되고 싶어 하는 욕구인데 그게 똑같잖아요. 나를 버려야 상대와 같아져요. 나보다 높은 존재나 나은 존재를 봤을 때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그것이 결국 이미 나를 버린 거잖아요. 내가 나였다면 다른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하는 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한다는 게 이미 나를 버리거나 죽였거나 억눌렀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과 원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을 보고서 그걸 내 것으로 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내 것을 한다는 게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버려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강한 건 자아잖아요. 자아마저도 버리고 남의 자아처럼 되고 싶어 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은 안 했다고 하겠죠, 본인들이. 여기까지 생각 안 해봤다고. 근데 그 욕구 자체가 그렇게 된단 말이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나도 저렇게 돼야 된다 생각하거나 그렇게 되지 못한 자기 자신을 한탄스러워한다는 게 결국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잖아요. 억누르는 거고. 그게 저번에 강의한 것처럼 일종의 상처예요. 그런 욕구가 누구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강도는 달라요. 얼마나 더 자기보단 남을 보면서 살거나 자기보단 외부 객관 세계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자기 욕구나 삶을 빼앗기고 있는지, 자기를 보고 있지 않고 남을 보거나 외부를 보고 있는지 그 강도가 있는데 그 강도는 그만큼 자기 자신 되지 못하는 정도에서 나오겠죠. 자기가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는 그 정도가 큰 거는 그만큼 상처가 있거나 미성숙한 것이 되는데, 생각이 갑자기 끊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 따라 다른 욕구가 있다, 그죠? 정도가 있는데 그 정도는 본인이 만든 거고 만들어진 과정은 상처에 아니면 억누름의 크기이거나 자기의 미성숙의 크기이거나 그럴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거나 그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이거나 아니면 애초에 원래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결국 그런 나보다 나은 거, 내가 부러워하는 거, 좋은 거, 그런 외부 대상과 하나가 되거나 그 외부 대상을 소유하거나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외부 것으로 인해서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여기는 뭐 자천법으로만 설명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끌어당겨서 그것과 내가 합일되는 방법을 얘기했지만 이 합일이라는 개념을 수대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합일에는 착취나 소유 개념도 똑같아요. 같은 거예요. 현실 사회에서는 소유로 하려고 하죠. 많은 걸 소유하고 싶고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건 그로 인해서 자기가 달라졌거나 그 소유한 걸로 인해서 만족감을 느끼거나 그로 인해서 자기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건데 그것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천에서 말하는 상승의 욕구라고. 소유해서 그로 인해서 자기가 달라졌다고 생각하거나 소유한 그 상태의 자기 모습을 탐닉하는 거잖아요. 합일도 그 무언가와 합일이잖아요. 그 무언가는 결국 나보다 나은 거라고요. 나은 것 중에 결국 이 수도에서는 허용이 좀 있어가지고 신이나 하늘을 대상으로 정한다고요. 그런 식으로. 감히 신이나 하늘과 자기가 하나 된다고 쉽게 얘기해요. 수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수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욕심이 크거나 교만한 거죠. 신과 합일된다고 합일된다고 하고 싶어 하잖아요. 신일 합일, 천일 합일은 아무렇게나 하는 바이잖아요. 도와도 합일한다고 그러고. 그게 얼마나 그 허영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신을 가지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좀 쉽게 설명하거나 그냥 막 얘기하면 신을 가지겠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하늘을 가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미친 거잖아요. 근데 당연시 여긴다는 건 그만큼 같은 부류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미친 소리 하고 앉았는 거죠. 그런 분수 모르는 소리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천일 합일이고 신일 합일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합일이라는 것도 소유인데 소유욕인 거고 소유해서 내가 달라져 가는 것이나 소유함을 느끼거나 그로 인해서 자기의 우월감이나 상처 치유, 여기서 말하는 대로 현실 도피요. 현실 도피를 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현실을 도피하려고 수도하려고 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현실에 불만족이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상실감이나 억울한 걸 도피하려고 수도하거나 이쪽 세계에서는 자기 맘대로 앉아서 공부하고 뭐 수도하면은 자기 원하는 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수도의 성취나 자기가 이미지 그리고 있는 그 어떤 뭐 이상 세계를 꿈꾸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상 세계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이상 세계를 자기가 소유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거만한 거예요.
그쪽 세계는 그렇게 마음대로 되던가요? 예? 이 현실에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이상 세계는 마음대로 되냐고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기도 안 되면 거기도 안 돼요. 그런데 된다고 앉아가지고 하는 것 자체도 분명히 그런 면에서 봐서 이 수도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나, 비현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헛짓이라고 해야 되나, 뻘짓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수도하는 사람은 무수히 많지만 수도해서 성취하는 사람은 그래서 소수인 거예요. 여기나 거기나 같아요. 사회나 이쪽 세계나 똑같아요. 성취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소수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질의 문제예요. 그 자질의 문제에서 어떤 자질의 문제냐면 똑바로 봐야 된단 말이죠. 똑바로 생각해야 돼요. 여기 자기가 대상만 바꾼 것처럼 하지만 욕구가 똑같다는 걸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현실에서는 돈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도를 갖고 싶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침 하나 뺀 듯이 착각하고 똑같은 것인데 다른 것 신양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도나 돈이나 같은 디귿 발음이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도를 바라는 사람이나 돈을 바라는 사람이나 욕구는 똑같아요. 그러면서 성취하고 그걸 가지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도나 돈이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애매한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 애매한 성취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질은 똑똑한 만큼이고 똑똑하다는 건 여기서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항상 대화해보면 답답함을 많이 느끼게 만들어요. 말이 너무 나갔나? 원래 처음엔 제접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다가 나가다가 어디까지 가버리는 거냐. 제접수, 이게 다 소유욕이나 합일욕이야. 다. 그게 왜 제접수에 되냐면, 몸에 대해서 설명 많이 했는데, 어쨌든, 다른 거와 내가 접촉이 된단 말이에요. 접촉이 되면 서로 소통하게 돼 있어요. 접촉되지 않아도 소통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이미 우리는 모든 것과 접촉되어 있다는 전제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나와 하나가 되어 있다고, 애초부터 모든 건 다 접촉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접촉해야 되는 거죠. 이유는 접촉되어 있다고 해서 내가 이 지구와 내가 접촉되어 있지만 내가 지구는 아니거든요. 지구 입장에서는 난 지구가 맞아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지구가 나는 아니에요.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전체가 하나인 것처럼 말을 해봐야 그건 전체 입장인 거고 내 입장은 아니에요. 나는 개체를 유지하면서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내 입장에서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내가 자꾸 오늘도 머리가 이상하게 돼버리네. 개체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 주체성을 세우면서 전체와 하나 되는 과정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구 입장에서는 이미 지구는 지구잖아요. 스스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우리처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간이면서 자기 자신이면서 이 지구를 하나로 느껴지는 이 방법을 스스로 개척해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이긴 하지만 그건 지구 입장인 거고 내 입장에서는 전체가 아니라 그래서 개체를 획득하고 그 다음에 전체로 나아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합일이 순서가 맞아요. 그냥 합일이라고 하면 안 돼요. 나를 알고 그 다음에 합일이 돼야 돼요. 그럼 합일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방금 얘기했듯이 이미 전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내 입장이 아니라서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일일이 밟아가야 되는 건데 알고서 합일을 해야 하는 거죠. 합일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너와 내가 하나에서 서로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서로가 서로이면서 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이면서 둘,
그렇게 된다고요. 둘이면서 하나라는 거죠. 둘이라는 건 뭐예요? 나와 그 지구와 나와 지구를 얘기로 들면 지구는 지구 나는 나 이렇게 둘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합의를 하면 하나가 된다고요. 그런데 내가 나를 획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되는 것은 지구 입장이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아직 나는 내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자기가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합의를 얘기하거나 나는 인간이고 나는 누구이고 하면서 주장해 봐야 의미가 없다고요. 지구가 허용해 준 만큼 자기 자신이에요. 지구가 허용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체가 나를 너로서 살고 있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 지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것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번에 본다는 말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본다는 개념이 분명히 시야는 아니란 말이에요. 본다는 걸 시야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1차원적인 거죠. 애들이나 하는 거고 어린이 됐으면 본다는 것이 이미 시각을 벗어나 있는 사고라는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 정도는 넘어간 상태라면 지금 또 본다는 걸 얘기하는데 그 본다는 것은 합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것과 합일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그 어떤 것을 본다는 뜻이 돼요. 내가 지구를 본다는 건 내가 지구와 하나가 되는 것이 돼요. 내 입장에서 지구를 볼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전체를 볼 수 있냐고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 상대, 타인을 볼 수 있냐고요. 합일 상태에서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합일은 너와 내가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차이를 아는 거죠. 오히려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것. 나와 다름을 보게 된 게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것도 모순이죠? 항상 말하지만 이 역설을 이해해야 돼요. 역설을 넘어가지 못하면 사고가 천박한 거죠. 그렇지만 설명을 앞에서 다 했듯이 그냥 역설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와서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겉으로 본 논리는 역설이지만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상당히 구분되어 있고 치밀하게 분류되어 있어요. 내가 상대와 타이점을 이해한다는 얘기는 그것이 왜 하나가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획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상대도 상대일 거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그런 면에서 차이를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의 특수성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 세상과 떨어질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을 더 알게 돼요. 나의 특수성은 외부와 남과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특수성이거든요. 하나의 입장에서 다른 점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입장에서 다를 이해한 거죠. 그렇죠? 다. 일과 다. 일과 다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복잡해요. 일이냐 다이냐 이 개념이에요. 이것도 오랜 철학적 수천 년을 고민해온 그 생각의 구조예요. 일이냐 다이냐. 하늘을 볼 거냐 다로 볼 거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의 입장에서만 세상을 보려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다를 고집하는 이 지금의 물질 문명이 하나로 보여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분열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그 분열 속에 너무도 획일적이에요. 지금 문명이 획일화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다양화되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다양화된 만큼 획일화됐어요. 그렇죠? 웃기잖아요 그거. 근데 거꾸로 해야 되겠죠. 획일화 시키면 다양화 되려나요? 획일화가 다양화 되게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래서 그 제접술에 의해서 하나 되는 방법은 어떤 우선 대상을 정할 수 있어야 돼요. 대상은 앞에 있다고 대상이 되지 않아요. 나한테 대상이 되게 하려면 내가 상대를 대상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앞에 있는 타인이라고 해서 타인이 되지 않아요. 내가 상대를 타인으로 봐야 타인이 돼요. 뭐 샤르트 입장에서는 타인이 있는 것만으로 이미 내가 무료가 되면서 타자가 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내가 상대를 타인으로 해야 그 사람이 타인이 돼요. 그전에는 타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한테 상대가 없거든요. 누군가가 나 쳐다본다고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쳐다본다고 알아야 그때부터 난 그 타인에 반응하는 어떤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면도 있다고요. 무조건 타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타인이 존재하게 하는 당연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타인을, 대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대상이고 내가 인정한 대상인 거고 내가 이해한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대상을 만들어주지 않았는데 이미 대상화되어 있는 것은 지금 문명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내가 원치 않거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미 다른 대상이 되어 있어요, 세상은. 근데 거기에서 내가 따라가지 못하면 나 역시도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가 날 만들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주체성을 뺏긴 것이 돼요. 그래야 제조설에서 그 합의라는 걸 할 수 있어요. 합의를 하려고 할 때 상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상대 속에 들어가려면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을 내가 두드린다고 열리지 않아요. 어디서는 두드리면 열린다고 그러는데 두드린다고 열리지 않아요. 두드리는 것도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을 안다는 얘기는 상대를 안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상대를 안다는 건 나를 이해한 만큼 상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열지 못하면 상대의 마음을 열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여는 방법은 나만 알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을 여는 방법으로 상대 마음을 열 수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상대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마음을 여는 것처럼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을 열듯이 세상을 열어가면 그것이 세상과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지. 그렇게 합의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제접술이 돼요. 그래서 제접술에서 성적으로 서로 성관계 하면서 그 남의 기뻐한다는 이런 식의 얘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이상한 뭐 제접술을 방중술로 이해하는 면이 있는데 그래서 그래요. 원래 제접술의 최고는 서로 접촉하지 않고 하는 거잖아요. 접촉하지 않고 접촉하는 것처럼 하려면은 서로 간에 마음이 통해야 되잖아요. 왜 성관계로 밀교에서처럼 성관계로 제접술을 하게 되냐면 상대의 마음을 여는 거잖아요. 성관계 한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서로 접촉하거나 교류하는 사람들이 성관계 한다고요. 성관계가 좋아하는 사이도 아닌데 상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공부를 위해서 그런 관계를 한다고 가르치는 밀교가 있어요. 옛날에는 뭐 사장하지 않고 성적 접촉만 하면서 쥐왕래를 시킨다고 하거나 어떤 방법을 쓴다고 하는데 다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감정을 일으켜야 되고 감정을 일으킨 게 아니라 나중에는 기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기운의 열기를 일으켜야 돼요. 근데 나중에는 상대의 기운을 가져와서 열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상대의 기운에 의해서 내 열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상대가 필요한 게 상대와 나와의 사랑의 감정이나 감정적 정열이 필요한 거지 상대의 기운이 필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그렇게 들어가면 그냥 야동 보면서 해도 된다는 얘기 돼요. 혼자 흥분하면 된단 말이죠. 내 열정만 일으키면 된다는 뜻이 된다고요. 혼자서 열정을 못 일으키는 건 나이 들어서 이미 그게 식은 것밖에 더 돼요. 젊은 사람의 열정이 안 일어난다는 건 이미 문제가 있는 거잖아. 요즘 생긴 비아그라 있어서 약물로도 해요. 그래서 옛날에 약물로도 했어요. 체험제 이용해서 했다고요. 체험제든 아니면 그 어떤 약물이든 약물을 이용해서 수련하는 건 기본이었어요. 생각보다 쉬워요. 다 그런 거예요. 수련 수도의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원리는 간단하단 말이에요. 원리를 알면 자기만의 수도법을 창안할 수 있고 남다른 비법으로 수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원리를 알면 얼마든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섹스를 안 하고 싶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죠.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요? 개인의 성향을 가지고 문제라 말할 필요가 있나?
아까 여기 선생님이 얘기한 건 성이라는 건 내리고 이 마음이 통해야 된다는 게 주가 된 거고 하나 이거는 객인데 이 성이라는 건 객을 갖다 너무 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마음을 감정 교류이거나 아니면 상대 마음, 굳이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든 뭐든 그 어떤 것을 내가 합일이 되는 심리적 소통, 마음의 소통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소통을 이루는 것 중에 굳이 남녀 간에 그것만 가지고 제접술 논화된 게 문명이 천박화된 거라고요. 아니면 사람이 무식하게 된 거거나 항상 의미는 모르고 겉에 드러난 한두 가지 현상이나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말들이 많다고요. 중요한 건 분명히 제접술이라고요. 제접은 접한다고요. 접촉되는 거예요. 접촉은 보는 거고 본다는 건 합의자겠잖아요. 그런 거라고요. 왜 근데 그게 방중술화 되냐고요. 네, 그러면 합의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안다는 것도 되죠. 본다는 의미보다 안다는 의미가 있어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아는 만큼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다고요. 사람의 마음이든 사물의 마음이든 사람은 그러니까 사물의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건 사물을 이해 못해서 그래요. 지금 사람들은 사물은 이건 무생물이잖아요. 마음이 없잖아요. 이미 마음을 닫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얘네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의 시공간을 이해할 생각은 없었잖아요. 이들의 존재를. 그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출구 자체를 막았잖아요. 이들은 무생물이고 우리한테 우리에 의해 착취되는 뭐 그런 자연물에 불과한 걸로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애초에 차단되는 거죠. 근데 그 차이를 보는 것만 가지고 합일이 된다라는 거는 개입이 좀 많은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이해를 하고 그 차이를 어떤 그 차이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가는 것들, 그러니까 그 채워가는 시각들까지는 나하고 그 상대하고의 그 차이를 이해하면서는 그 차이점들을 가지고 그 어떤 다름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다름을 아는 게 합일이 된다라는 건 개념상 조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무생물이요. 어떤 거대한 바위가 있어요. 바위는 나와 다르잖아요. 이미 차이를 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나와 다른 점을 보고 있다고. 바위는 발도 없고 머리도 없고 감정도 없고 애도 못 낳고 이미 이거 말하지 않아도 이미 바위를 보는 순간부터 우리는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나와 차이점만 많이 하는 거죠. 그래 나중에는 이걸 깨부숴서 아니면 조각해서 아니면 어디다 팔아먹을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위가 날 차이가 만든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차이를 만들고 있다고요. 이미 차이를 보고 있는데 자기가 어떤 차이로 이 바위를 보고 있는지를 인식하라는 거죠. 내가 바위와 다른 게 아니라 굳이 난 바위와 다르다고 스스로를 어떻게 한다고 해야 되나 이거 우월감을 느끼려고 해요. 난 바위보다 나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거라고요. 굳이 바위한테까지도 나는 인간이라는 것을 내세운다고요. 왜요? 불필요하잖아요. 근데 하잖아요. 안 해요? 항상 얘기지만 의식적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인 것이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서 움직이는 거는 이러고 있다고요. 자기는 아니라고 또 얘기하겠지만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했다는 뜻이 돼요. 자기 내면에서 무엇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관심도 없었고. 근데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이 이렇게 작용해요. 바위 보면서 난 바위와 다르다고요. 어떻게 다르냐고요. 제 성기도 없네. 이 생각 안 했다고요? 진짜 안 했다고 생각해요? 그걸 했다고 한다고요. 그런 것이 이미 우리 내면에서 하고 있다고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건 그래서 그래요. 이런 걸 했는데도 자기가 했다고 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약간의 어벙한 것이거나 자기 무의식을 이해 못하는 거죠. 무의식이거나 심층이거나 심층 세계의 그 별난 점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의식과는 너무도 어쩌면 불필요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미 심층에서 벌어지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걸 이해해야 그 다음에 이해한다는 게 차이를 본 거잖아요. 그 차이를 보면 오히려 나중엔 합의를 하는 요령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바위를 어떻게 받는지를 알아야 그 바위와 하나 되는 방법을 이해하겠지. 그런 걸 다 제거하면 바위와 나와 다른 점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을 찾아내야죠. 이 바위가 내가 느낄 수 있는 한계 내에서의 감정이 있을까 없을까든 그것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바위도 가끔은 감정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없다고 보면 없는 거고, 근데 있다고 보면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추구에 들어가면 있는 것도 있어요.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감정이 있는 바위도 있고 감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가 있는 바위도 있고 그래요.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종류, 여러 과정, 그 시간으로 제가 설명한 건데 서로 다른 시간에 살고 있다고. 이 바위는 이 시간대, 저 바위는 저 시간대. 그 시간대의 차이로 인해서 어떤 건 감정이 있고 어떤 건 영이 있고 어떤 건 기만 있고 그렇게 있죠. 예전 우리 고대 조상들은 이 사물과 나와의 이런 단절이라든지 이 우리의 심층에서 그 사물을 볼 때 저게 꼭 저게 무슨 생물이다 이런 식으로까지의 단절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 예전 시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게 굉장히 단절됐다고 보자면 그게 일종의 서구 마인드적인 마인드가 많이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과학을 배워서 그래요. 과학에서 이미 배웠잖아요. 우리는 사물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이미 사물을 다 죽이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학교에서 배운 교과목이요. 이걸 아는 사람의 삶을 보는 거와 이걸 모르는 사람의 삶을 보기는 달라요. 과거 사람이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몰라서 그래요. 과학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아까 지금 제가 말하는 대로 바위에서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건 상당히 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잖아요. 이 사고의 진행이.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 말이 오히려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당연한 걸 설명하는데 왜 당연한 걸 설명하냐고요. 옛날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걸 설명할 때는 뻘쭘하잖아요. 네, 제 얘기는 과거 사람들한테는 뻘쭘한 얘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한테는 진지한 얘기예요. 그 자체가 이미 많이 달라진 거예요. 많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을 건너가고 있는 거죠. 누가 바위에서 감정이나 영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안 하잖아요. 왜 안 하겠어요? 그 안 하는 이유를 찾아보세요.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을 못하게 만들게 막고 있는 그것이 뭐냐고요. 애초부터 막고 있다고? 아니요. 애들은 이거 이렇다 하면 다 믿어요. 그럼 언제부터 막아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막아져 가고. 근데 이걸 막아준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나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나와 다른 사고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물론 그 중에서도 옛날 사람들도 그런 걸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정희천과 그 소강절의 그 일화를 보면 소강절은 귀신을 믿는 입장이고 정희천은 믿지 않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한참 싸웠고 죽을 때까지 싸웠어요. 죽을 때까지 싸우고 소강절의 시해에서 다시 대사가 나겠다고 하는 건 정희천이 그게 억울해가지고 네가 다음에 다시 살아와서 자기가 옳다고 하면 내가 틀린 거 될까봐 무던 그 시체 방향을 다 바꿨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도 하는데 정희천은 그것도 안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소강절이 부활한다는 것도 믿지 않았어야 되잖아요.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정희천은 그만큼 좀 지금은 사람들이 더 이해할 수 있는 사고를 하는 사람이죠. 이성적이라고 해야 되나? 나쁘게 말하면 깐깐한 새끼들이. 우리가 지금 싫어하는 보수나 유교적인 사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는 거, 그러니까 무협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리는 그런 정도의 사고를 하는 사람인 거고 보이지 않는 세계, 보지 않는 세계, 믿을 수 없는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옛날에도 그런 사람도 있었고 많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와는 많이 다르겠죠. 우리보다는 덜한 면이 있어요. 또 뭘 설명해야 되나? 원래 제접수를 쓰면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대상과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자체가 우선 중요하기도 해요. 내가 어떤 사물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자기를 그만큼 버릴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이미 다른 사람을, 다른 사물을 부러워하거나 갖고 싶다는 얘기가 자기를 버리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서도 정말로 자기가 버려야 될 때는 버리지 않아요. 그때 자기를 버릴 수 있을 때 진짜 사물과 하나가 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외부 사물과 접촉할 수 있거나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은 자기를 놓을 수 있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놓아야 정말로 다른 것과 하나가 돼요. 제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를 놓는 것을 잘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외부께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오길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나를 놔서 외부 거와 하나가 되는 걸 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방중수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내 것은 내놓지 않고 그냥 외부 거만 흡수에 들으길 바란다고요. 그게 김용 소설의 흡성대법으로 나왔고, 그 김용 소설의 흡성대법은 분명히 다른 사람의 내공을 뽑아내잖아요. 그래서 싹 빨아먹잖아요. 근데 그 김용이 그걸 왜 설명했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자본주의예요. 다른 사람 거 쪽쪽 빨아먹고 사는 놈들이야. 그게 돈을 빨아먹는데, 요즘은 돈을 빨아먹거나 뭘 빨아먹거나 역시 남의 걸 흡수해서 자기 배만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되고요. 근데 이 자천 사고도 그런 짓을 한다고요. 다른 사람 거 빨아들여서 내 거가 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흡수해 봐야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길을 준다거나 길을 뭐 달라고 하거나 하면 그런 식의 수련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스승이 주거나 누가 주거나 해서 누군가 주면 난 어떻게 되거나 뭐 달라지거나 그렇게 그런 걸 바라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인간의 욕구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외부 걸 빨아들여가지고 자기 성장을 꾀하는 거예요. 상당히 저질이죠. 그런 걸 자천 세계에 들어와서도 그 사회에서 하던 짓을 하려고 하는 거 보면 안타깝죠? 도를 공부하려고 하는 건데 아니면 뭐 자기 욕망 채우려고 하고 있는 건지를 헷갈리는 경우에, 여기 와서는 다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자기를 놓는 거예요. 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외부 것만 빨아들이려고 하거나 가져오려고 하거나 소유하려고 하는 것으로는 합일이 되지 않아요. 그건 합일이 아니라 소유라고 하는 거죠. 합일의 의미가 정확히 개념적으로 안 잡히고 나를 논다는 의미가 어떤 개념으로 정리된다 이제. 네, 나를 놓은 거와 안 놓은 거 차이는 소유냐 합일이냐 그렇게 돼요. 내 자신이 나를 소유했느냐? 아니요, 나를 안 놨으면 소유욕으로 이게 하려고 하는 거고, 나를 놓으면 합일이 되는 거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합일이 소유와 같은 거라고 처음에 시작했는데 다르다고 하는 거, 분명히 말이 달라진 거는 다른 면이 있어서 그런데 그 다른 것은 그 부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가지면 소유욕인 거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고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것과 같이 접속되어 있으면 그건 합일이 된 거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뭐 이계 속에서 이타의 구현이라는 의미로 이해가 되는. 아니요, 그런 식의 개념 필요 없어요. 이계 이타 같은 건 굳이 들이대지 않아도 돼요. 뭐 그건 다음의 일이거나 이제 벌써 그건 가치 분별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계일까 이타라고 분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분별과 상관없어요. 이미 자기는 분별하고 있겠죠. 그래야 이게 나를 놓을 건지 안 놓을 건지 벌써 이건 분별하고 있는 건데, 그 자체가 이미 소유욕이에요. 합일은 그걸 그런 식의 사고하기 전에 이미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연적인 발로 의해 합일이 나야지, 요건
같이 있는 거니까 합의를 해야지. 이렇게 들어가면 그거 어떻게 합의라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합의를 어떻게 일어나요? 이미 그건 소유욕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그런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미 소유욕으로 들어가고 있는 시작이 돼버리는 거죠. 같이 따지고 있잖아요. 가질 거, 가지지 말아야 될 거, 내칠 거, 내 거 할 거, 이거 따지는 거야. 근데 결국 그 자기를 놓는 것을 시작하는 건 또 어쩔 수 없어요. 불교도 분명히 그래서 시작하잖아요. 자기를 놓으라고요. 놓으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놓게 하는 게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합의 중요한 건 사실 이게 해요.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건 자기를 놓을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쵸? 그런 면에서. 놓는다는 의미를 갖다가 같이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냥 본다는 의미를. 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역시 같이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분별하지 말라고 하는데 분별해요. 이미 하고 있어요.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네, 그렇죠. 그래서 분별하지 말라고 하는데 합의를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합의를 할 수 있는 거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이미 분별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합의를 되지 않아요. 뭐 알아야 내가 합의를 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는데 아는 것도 분별이잖아요. 네, 분별해야죠. 그래서 전 또 분별하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분별하라고 하고 또 무조건 분별 안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 무조건 분별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분별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또 하는데 그러면 꼭 알아야 그 부분을 할 수 있냐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아닌데 그런 거 분별하지 않고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몸수련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자방수련이 그래서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굳이 머릿속에 따져주지도 않고 설명해주지 않고 분별시키지 않지만 몸이 변하면 생각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변화로 인해서 마음의 변화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사실 그 방법이 왜 이렇게 힘드냐면 뭐 기수련이 있든 뭐 수련을 하든 뭐 단절을 만들어주고 뭐 하고 올라다 보면 나중에 몸 사라짐 느끼고 우주와 하늘 갑자기 그거 뜬 하나가 되는 그 황홀경에 들어가고 이런 식의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 뭔가 합의된 건 맞는데 이게 정확히 뭔지를 이해 못하면 할만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몸이 가서 뭔가 경험이 일어난 건 맞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또 거기서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분별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이렇게 또 있다고요. 또 분별하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당연히 있고요. 그러니까 둘 다 문제가 생겨요. 둘 다 해야 되기도 하고 둘 다 하는데 둘 다 문제가 있고 그래요. 근데 받아들인다는 개념은 뭐 틀린가요? 그것도 내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다. 그러니까 내가 있어서 상대를 받아들이는 그거하고 합의한다라는 거하고 틀린 개념이에요. 합의는 결국 내가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설명할 때 그걸 설명했잖아요. 내 입장에서 합의라고요. 이미 내 입장 없이 합의되어 있는 건 맞아요. 뭐 지구를 전체로 두면 지구 입장에서는 난 하나예요. 합의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지구 입장이에요. 내 입장은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다시 합의를 해야 된다고. 그 얘기는 결국 날 주장하고 그 다음에 합의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고 합의를 해요. 그럼 내가 없어야 합의라고 하는데 내가 있고 합의를 하니까 이게 또 역설이 된다고요. 그럼 왜 내가 있고 합의를 돼야 되냐 하면 내 입장에서 합의를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합의란 개념 자체가 내가 하고 있는 말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말이잖아요. 그건 인간 입장에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이미 그래요. 합의라고 해서 너도 나도 없는 합의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합의란 말은 내 입장에서 내가 쓴 말이잖아요. 인간이 쓴 말이에요. 그게 결국 인간 입장에서 합의라는 거죠. 인간만이 합의를 시키잖아요. 짐승은 합의를 안 시켜요. 인간이 합의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이미 분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짐승과 차이는 그거예요. 합의든 뭐든 인간은 자기가 뭘 했는지 알고 해요. 짐승은 알 생각이 없어요. 짐승이든 뭐든 다른 인간 외의 존재들은 자기가 뭘 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인간은 뭘 했는지 알고 싶어 하거나 알고서 하거나 해요.
차이가 크고 이 차이 때문에 인간이 되려고 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합일할 때 분명히 자기 중심으로 합일되는 건 맞는데 합일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버려야 된다고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차이는 있어요. 날 버려도 버려지지 않는 내가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죠. 내가 날 버린다고 해서 내가 죽진 않거든요. 내가 날 죽여도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불교에서 극단적으로 자기를 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래도 안 죽으니까요. 안 죽는다는 전제하에 설명한다고요. 아무리 내가 날 죽이려고 해도 자살하지 않는 한 죽진 않아요. 그런 식의 죽이라는 것은 아니니까. 날 놓는다는 게 어떤 부분이 합의를 방해하고 있는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자기 관념, 자기 사고체계, 자기 주관이거나 그런 건데 그게 아까 말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바위 보면서 이건 나와 많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겠냐고요. 이거 자체가 이미 다 인간적인 관념이잖아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팔다리 없고 옷도 안 입고 가족도 안 이루고 움직이지도 않고 얼굴도 없고 이런 식의 생각이 인간의 입장이잖아요. 그 무생물이라 하는 것도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바위 입장에서는 무생물과 생물의 이런 구분이 의미가 없잖아요. 하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요. 근데 인간은 그걸 관심이 있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놓으라고요. 네가 인간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게 중상생이에요. 뭐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가진 상형. 불교에는 있잖아요. 나이기 때문에 생긴 상,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생기는 상,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생기는 상, 아니면 뭐 인간이 한계 때문에 생기는 상, 그런 상이요. 다 설명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그리고 그걸 놓으라고요. 그런 상을 버릴 수 있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 상은 네가 인간이기 때문인 것이고 나를 놓는다는 건 인간을 포기하는 것이 뜻해요. 인간을 포기해야 인간 이상을 넘어가죠. 그게 초인이 되는 거죠. 인간 너머의 존재. 그래서 그걸 신일합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너무 쉽게 얘기하면 그것도 거만하다는 거죠. 그걸 알고서 신을 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를 놓아야 다른 것과 하나가 된다는 건 그렇게 설명하면 해보시라고요. 내가 그 어떤 합일되고 싶은데 합일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던가요? 되던가요? 해봤어요? 그 어떤 합일 해봤어요? 합일도 중요한데 내가 저번에 언젠가 강의했듯이 합일, 그러니까 열반이, 이건 열반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열반이 더 중요한데 열반에서 나올 때도 중요해요. 나올 때 또 자기로 나와요. 자기를 죽이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 자기가 다시 되살아나요. 이게 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죽었으면 계속 죽어 있을 것이지 또 살아나요. 인간은 그렇게 쉽게 안 죽어버려요.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합일도 어렵지만 합의를 푸는 것도 어려워요. 푸는 것도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로 살아나면 안 되는데 다른 나로 살아나야 되는데 또 자기 자신으로 살아날 거라고요. 죽일 때 확실하게 죽이는데 애매하게 죽어가지고 애매하게 살아나는 이런 기형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얘기만 하다 끝나겠다. 진전하겠지. 그중 쉬운 것들로 접촉이 있습니다. 아무거나와 접촉하여 그 사물과 나를 넘어 나도 사물도 아닌 그 합 이상의 해탈을 합니다. 그 첫 대상이 음식인지 엄마인지 공개인지 모르지만 우린 처음부터 하나가 아니었고 언제나 아닙니다. 항상 대상과 함께이고 최후의 대상은 절대입니다. 약이나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잘못된 욕망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안전성 확보와 여러 부정적인 요소가 제거되면 좋은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삼관계도 분명 좋은 것입니다. 다만 인식의 변화와 더 많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 많은 것이 그 행위가 잘못이라 하지만 그것보다 그 정확한 성찰과 이해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보덕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모든 대상과 함께하고 함께 죽습니다. 혼자는 없죠. 내가 숨쉬고 먹는 한 혼자는 없다고 봅니다.
먹는 쌀에도 많은 사람의 의지가 담긴 것이니까요. 그런 자기의 일에 충실하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퍼져가는 삶의 덕이고 이것이 자천의 방법입니다. 함께 어울리며 즐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되죠? 많이 설명했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면 자천은 열정이고 그것을 따르면서 이루려고 하지만 덕행은 그 참고 견디는 것에서 더 나은 결과를 갖게 하고 장려하고 이끌어서 원하는 것을 하게 합니다. 덕에서 통제는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것이 어렵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통제나 억압은 안 할수록 좋지만 성관계에서는 참는 것이나 스포츠에서 흥분을 억제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것과 같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결국 덕행이 가장 어렵고 난해합니다. 인간관계부터 좀 더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이끌고 주위의 사람부터 서로 안락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천은 몸이 살아가는 그 와중에 졸도 되는데 인체는 승리활동과 자천활동을 동시에 합니다. 승리활동이 주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승리활동의 목적이 자천활동에 있으니 겉으로만 본 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린 자고 나면 자천되고 자고 나면 자천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천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냥 세월 따라 살면 자천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수련법의 속도를 3단계로 나누는 성명정 중에 정수련법이에요. 옛날 고대인들이 했다고 굳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정수련인 거죠. 정수련은 간단해요. 이렇게 먹고 살고 똥 싸고 살면 돼요. 이런 수련 돼요. 아주 간단한 거죠. 그럼 그게 왜 수련 되냐고 하면 방금 말하는 걸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인간이 인간이길 원하지 않는다고요. 날 이미 놓아 있다고요. 자기를 놓았기 때문에 세월 따라서 같이 성장해요. 자기를 버려서인 건데 쓸데없는 사고방식이나 자아의식이라든가 그런 식의 고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천지와 사계절과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미 자천이고 그러니까 아니면 지구, 계절과 합의되어 있다고요. 계절과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계절과 함께 움직여요. 계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현상계의 사람으로 인간의 몸을 존재하는 이상 이 사계절을 맞이하면서 이 변화하는 이 보편적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를 들어 그렇게 봄은 가고 여름이 오고 항상 그게 반복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름을 맞이했을 때 이번 여름은 무지 더웠고 그리고 그 여름이 생각보다 짧았다. 아니면 겨울이라 치면 뭐 겨울에는 이번 한파는 굉장히 강했는데 다음 거의 봄 때까지 계속 끝까지 추웠다. 이런 것들을 보고 느끼면서 앞으로 이 세상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하고 추측하는 사고방식 그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사고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계절의 변화가 인간의 운명의 변화로 진행되는 거라고 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번 여름은 굉장히 더웠는데 예상외로 짧았다 이런 걸 보고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세상이 변화되는지를 본단 말이죠. 누군가는. 근데 그러한 사고방식이 어떤 식으로 그렇게 접근이 가능해서 그런 걸 자기가 말할 수 있을까, 예측을 할 수 있을까, 그러한 것에 대한 접근이 궁금한 거지. 방법적인 거 상당히 어려운 설명이 해야 되는데 5분 6km는 우선 있는 거고 나중에 뭐 역학이라든가 그런 거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걸 설명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그게 되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얘기한 사람 봤을 때 이렇게 선생님의 계획이에요? 아니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 사람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안 하니까. 일반 사람들 그러잖아. 겨울에 눈 많이 오면 뭐 1월에 많이 오면 여름에 뭐 10년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도 경험에 의해서. 아니요, 그건 경험에 의해서 아니에요. 그건 역학을 통계학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일종의 잘못 알려져 있는 오해예요. 네.
무슨 경험이에요? 경험에 의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는 옛날 사람 무시하는 것이 있는데 경험해서 하도 얻어맞아서 아픈 거라고 아는 식으로 넘어져서 너 넘어지면 아픈 거라고 알고 있는 이런 식의 경험에 의해서 알았을 거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려면 역학이 왜 있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변에 있는 논리적인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경험에 의해서 매년 있다 보니까 그날 눈 오면 난 좋다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가장 쉬운 건 귀납법이니까 인간은 누구나 귀납적으로 이해하잖아요. 하지만 귀납 이면에는 연역도 있다고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은 단순히 귀납이 아니라 그 귀납을 뒷받침할 만한 연역적인 전제가 있어야 된다. 그 전제는 옛날 사람은 역으로 설명한 것이 있죠. 왜 그날 아니면 그 계절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후에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뭐 상계대경식을 말을 하면 뭐 올해 여름에 많이 더웠으면 그 다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건 모자관계 그런 게 있는데 더웠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언제쯤 일어나게 언제쯤 그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설명도 나름대로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여름에 더워서 가을이 해를 입었으면 그렇게 그렇게 들어가다. 여름이 길어지면 가을이 짧아졌나? 그러면 가을이 억울한 건데, 그럼 가을이 억울한 것을 손자가 그걸 원수 갚아주나? 뭐 이런 얘기가 있던가? 또 한대나기 이런지 오래돼가지고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식의 논리를 펴요. 분명히 얘네들도 나름대로 논리를 설명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럼 이게 완전히 미신이냐? 그렇진 않아요. 왜 아니냐면 하루하루 한 계절 1년 이게 인간들의 운명과 삶과 연관되어 있어요. 왜 연관되어 있냐면 또 얘기잖아요. 우리의 몸은 눈에 보이는 몸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는데 지구가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럼 말은 지구와 하나라고 해서 그렇게 이해할 게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까지도 알아내기 그렇지만 현상까지도 있다고요. 지구가 하나이라면 지구의 변화에 의해서 나도 변해가야 돼요. 그럼 그 지구의 변화 중에 가장 큰 게 계절인 거고 계절 아니면 하루하루의 날씨 이런 건데 그에 따라서 나의 운명과 나의 삶의 어떤 변화와 영향을 미쳐오게 되어 있다고요. 내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사고를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건 이 지구의 어떤 변화나 계절의 변화나 그러한 거에 의해서요. 카우스 이론 같죠? 나비 이론이요. 카우스에 나오는. 그거 똑같아요. 저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이쪽 세계에 누군가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서로 하나라면서요. 말만 하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가 돼 있으면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설명하려고 많은 옛날 사람들이 고민을 했죠. 그걸 사주로 풀든 기문으로 풀든 어떤 것으로 풀든 푸는 방법이야 옛날 사람들이 연구한 거고 요즘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걸 푸는 거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았겠죠. 근데 관심이 있으면 요즘 사람들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수학적으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관심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믿지 않아서 안 하는 거죠. 기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그래서 하는 거죠. 지구 전체의 변화, 지구 전체의 기와 내가 기가 서로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그래서 어느 부분의 기의 변화가 여기까지 오게 된다고요. 나에게까지. 나의 어떤 것까지냐면 내가 돈을 벌고 권력을 쟁취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하는 그것에 영향을 준다고요. 다른 나라의 기운의 변화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그 기운의 변화는 비가 온 것 때문일 수도 있고 땅을 파서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반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반대로 될 수 있는 반대로? 거예요? 내가 바꾸는 거요? 그러니까요. 제가 마구 하잖아요. 다 똑같잖아. 시험철에 추워지는 것도 그럴 거고. 그거요? 글쎄, 올해
좀 추워지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 얘기 하던데, 근데 몇 년 동안은 별로 안 추웠는데? 어쩌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날씨를 바꾸는 건 그리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거 매번 다는 건 아니던데, 그것도 원리가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 정수련, 계절과 천지와 하나가 되는 것이, 그걸 거꾸로 설명한 것이 있어요. 황제 내용에도 있고, 장제에도 있는데, 지인이나 지인이 되면 천지와 같이 한다고 하는데, 그건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된 설명이에요. 지인이 되기 위해서 천지와 하나 되는 그 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배를 올리나? 하나가 되는 그 삶으로 살아갔을 때 그런 자천이 된다고요. 하나가 되는 삶이라는 게 계절에 따라서 몸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 그리고 그런 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에 의해서 한 해가 지나가고 또 한 해가 지나가는 것만큼 이 세상은 달라지고 성장되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은 서양과 다르게 그 세상의 진보를 믿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동양 사람들은 순환할 거라고만 믿고 있었다고 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동양 사람들도 원래는 순환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를 믿었어요. 왜 진보를 믿냐면은 진보를 믿는 이유, 그 자체 내에서 영혼의 문제가 있는데, 정령의 문제가 있어. 아까 말한 대로 사물의 변화요. 이 세상도 분명히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나이 먹어 간다고요. 나이 먹어 간다는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나이 먹는 건 숫자 더하기인데, 옛날 사람이 나이 먹는 건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나이 먹어가고 세상에 한 해 한 해 나아간다는 건 지구온을 말하면 진보되어 간다고 하는 개념이 섞여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떼어내진 않았어요. 막연한 것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없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의 순환을 보고, 그러니까 세상의 순환에 진보가 들어 있었어요. 근데 진보란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던 거죠. 구분 안 했다고 해서 믿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전제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근데 그걸 부정하는 사고들이 많이 있었어요. 공자부터 복고주의가 있어가지고, 복고주의가 세상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물러가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원래 역학에서는 양은 나아가고 음은 물러나요. 양은 나아간다는 게 결국 진보한다는 얘기거든요. 세상은 진보한다고 이미 역학에 써있는데 그걸 믿지 않았다고 하면 안 돼요. 이름, 일양, 지위, 도가 그러잖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한 번 양하고 한 번 음하는 것이 도라고 그러는데, 이게 진보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나아간다고요. 왜 나아가냐면, 음이 됐다가 양이 됐다고 해서 같은 것이 반복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같은 것이 반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달라진다고 생각했어요. 달라짐을 보려고 했고요.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냐고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건 아무나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없거든요. 달라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도예요. 세상을 정치하는 거예요. 얘를 이해하려고 하고 도를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한다는 것 전제하에 그 변화를 이끌려고 하는 의도적인 면이 있는 거잖아요. 역 자체가 바뀐다는 뜻이잖아요. 바뀐다고만 써 있으니까 진보한다는 개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것을 제어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요. 근데 자기 욕구를 이렇게 말하는 것에 옛날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뀐다고만 얘기했지, 바뀌어서 나아진다고, 이 나아진다는 개념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요. 자기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가지고 없는 것처럼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있는 거예요. 세상은 천지가 사계절을 운행하고 있지만, 그 사계절의 운행은 그 어떤 것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은 나아지려고 하는 것이 있다고요. 수도하는 것도 나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에 수도가 있어요. 서양에 수도가 없고요. 그 서양인들은 세상이 나아진다고 하면서도 수도를 쓰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수도라는 개념 쓰고 있잖아요. 나아진다고. 세상에 나아진다는 말은 굳이 안 했는데 수도는 해요. 수도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성장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성장한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수도에 대해 설명할 때 중국 수련사나 부경에 보면은 인간이 나아지고 더 나은 존재가 된다고 노골적으로 쓰진 않아요. 왜요? 근데 수도는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방법이 다르다고요. 말하는 방법의 다름으로 인해서 성취도 다르게 돼버렸어요. 우리는 노골적으로 세상은 진보한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는 가르쳐줬어요. 나아져야 된다고요. 근데 서양인들은 노골적으로 세상을 보편적으로 나아진다고 진보 개념을 쓰지만 개인적으로 나아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도가 없어요. 이상한가? 특수와 보편의 차이는 예. 그러니까 한쪽을 하면 또 한쪽은 빼요. 그게 항상 온전하게 사고를 하지 못해요. 보편에 대한 집착은 보편만 하고 개체, 특수에 대한 집착은 특수만 해요. 그래서 항상 사고가 편중이 돼요. 인간의 사고는 편중이 되게 돼 있어요. 항상 그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차이 되게 심한가 사람들이. 그래서 사고를 온전하게 하게 하려고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편과 특수 같이 하라고, 보편과 특수를 같이 봐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항상 사람들은 그 실수하거든요. 보편적으로 하는 개념은 특수한 개념에서는 약하고 특수한 개념에서는 보편적인 개념이 약해요. 동양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보편적인 개념은 좀 약한 편이에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할 때는 특수하게 개인한테는 뭐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개인적으로 설명한 부분은 보편적으로 말하지 않고 상당히 그게 좀 애매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렇다고요. 근데 뭐 성광 오류나 이런 거는 보편적인 설명 아닌가요? 네, 근데 성경 어른의 이게 진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나아진다는 개념은 별로 쓰지 않은 거죠. 성경 어른의 뭐 부부유별, 부자유친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요. 부부유별해서 어떡하라고요? 부부끼리 이게 구분이 있는 거야. 그런 거고 군신 유희 뭐 임금과 신하가 뭐 있다고 해서 어떡하라고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건 사회적인 거잖아요. 사회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나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살아야 되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점치는 것은 있어도 점치는 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너를 보라고요. 그 서양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 알라고 하잖아요. 너부터 하라고 하는 말에 노골적 쓰잖아요. 근데 동양에서는 너를 봐야 된다고 누가 얘기해요? 하지 않잖아요. 네가 중요하다고요. 그걸 뺐어요. 자기 자신을 뺐어요. 그래서 육효잖아요. 거기에 점치는 사람은 없어요. 점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없어요. 동양 철학엔 공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쓰지 않아요. 여러 학문을 써놓고 있어도. 이제 대학에서는 수신부터 시작하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은 어떤 면에서는 차이나 수련이 아닐 수도 있고 그 이전 개념이 섞여 들어온 것일 수도 있겠죠. 개인부터이니까. 그래서 그 지인처럼 천지의 운행 따라서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천지의 운행으로 변해가는 것처럼 인간이 확장된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게 만든 건 장자나 그 황제내경의 설명에 의한 거고, 다르게 얘기하면 그렇게 천지와 합일될 수 있는 마음을 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그걸 열 수 있냐면 그들은 그걸 쉽게 할 수 있었다는 건데 자기를 고집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 내가 누구인데 아상이라든가 중생상이라든가 이런 그 인상 이런 것을 없는 사람이요, 없게 되어 있는 사람이요, 아니면 없을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되면 천지와 합일되고 천지처럼 움직이고 그들처럼 함께 참여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옛날에는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수련법이 제일 쉬워요. 그런 면에서 불교의 수련은 상당히 어렵거나 고차원적인 수련이 돼요. 너부터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너부터 없다고요. 그 얘기가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바로 그 가장 어려운 수련, 제가 구분했던 성명 중에 정수련이 돼버린다고요.
없앴을 때, 무아가 됐을 때, 제법 무아, 재행무상, 재행무상인가? 세상은 허무하잖아요. 험하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얘기죠. 재행무상이라는 게 그 모든 사물들이 다 그 무상하다는 게 무상하다는 게 아니라 같이 무상해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같이 무상해질 수 있다는 건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의 움직이는 것과 같이 내가 움직이라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의 처음에 가르쳐주는 그 수련법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수련이에요. 그리고 가장 쉽거나 아니면 가장 고차원적인 수련인 거예요. 상근계만이 할 수 있는. 그렇지 않나요? 재행무상, 재행무상, 재범무아, 일체재구. 재행무상, 재범무아는 그 무아라고 친다라면 일체계구는 나를 알아야지 계구 아니에요? 내 입장을 봐서 계고라고. 너 네 입장을 버리면 계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무아인데 뒤에 거는 나를 알아야지 괴로움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근데 그게 해석을 그러니까 뭐 일체계고잖아요. 일체계고라는 얘기는 계고로 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고를 안 보면 고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고를 안 볼 수 있는 방법은 그 가치 분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네가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걸 배가 고픈데 못 먹으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이게 고통스러운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럼 고가 아니에요. 배고픔이 고통은 아니거든요. 그냥 배 고픈 거예요. 통증이 일어난다고 해서 통증은 아니에요. 그냥 통증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통은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가진 걸 못 가지거나 원하는 사람 못 얻었거나 아니면 뭐 삶 자체가 고통스럽다는 여러 가지 상황에 닥친다 하더라도 그건 고통이 아니라 내가 고통이라고 하고 있는 거라고요. 고통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내 관념에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어. 이런 걸 겪으면 이런 것이 닥치면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 이건 힘든 거다고. 고통스러운 거라고. 이렇게 배워왔다고요. 그렇지 않았어요? 배운 거 아니에요? 고통도 배운 거예요. 이건 고통이라고 배웠다고요. 그 고통이 배웠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고통이라고 안 배우면 고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물어야 돼요. 나 여기 그 가슴이 뭔가 불편한데 이게 뭐냐고요.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 좋은 건지 알아요. 아니, 만약에 자기 아버지가 죽었을 때 무척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힘들어요. 엄마한테 물을 거 아니에요. 나 이러이러한데 이거 뭐예요? 하면 크는 거야. 이제 커가는 거라고 하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크기 위한 고통이라는 말 뒤에 거 뺐지만 분명히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삼법인을 얘기하셨는데 그 앞에 재행무상, 재범무아는 무아인데 두 개는 무아인데 일체재구는 이거는 유아잖아요. 네, 몰라요. 뭔 질문인지. 이수한 하면서 차이가 있어가지고 아하. 선생님 설명도 들고 무아였다가 갑자기 유아를 얘기하니까 그게 이러해서 무아인데 너는 유아를 알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건가? 어차피 그 한문이잖아. 한문 사자성어로 요즘 그래 말하면 말맞춤 그 말줄임이잖아요. 이게 사자성어나 이게 한문들이 다 말줄임 것들이라서 요즘 말줄임 가지고 뭐라 하는데 그럴 필요 없는데 다 옛날 사자성어가 다 말줄임 건데 말을 서술을 해야 했잖아요. 세상은 원래 너도 없고 네가 없는 건데 너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해석을 풀어놓으면 우리 한글로 풀어놓으면 세상도 없는 거고 너도 없는 건데 너는 고통스럽다. 아, 그렇게 설명됐을 텐데. 그걸 말줄을 놓으니까 이제 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건데, 그거 설명한 건데, 그러니까 내가 천지와 같이 되지 않은 것은 내가 천지와 합의를 하지 못하는 건데, 못하는 이유는 자기를 고집하기 때문이라고요. 이거 옛날 사람은 쉽게 했다고요. 쉽게 하는 이유는, 지금 사람처럼 머리가 복잡하거나 마음이 복잡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자신이 고착화된 게 많은 것이 되죠. 날 고집해야 될 게 많죠. 아까 바위 또 얘기하면 그렇게 돼요. 바위와 하나 되려고 하면 요즘 사람들을 벗겨줘야 될 개념과 옛날 사람들한테 벗겨줘야 될 개념이 차이가 있잖아요. 덕분에 들어가는 게 벌써 우리는 무생물, 생물 이런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은 무생물이나 생물 이 개념이 없잖아요. 이 단어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럼 그건 설명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알면 그것 때문에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돼요. 모르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모르면 안 해도 되는데 알기 때문에 그거 하나 이해시키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벗겨내야 할 때 잘못된 관념들, 선입견들이 많이 없죠. 그래서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정말 천지와 같이 움직이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겨울이 돼가는데 겨울이 되면 우리는 얼굴에 개기름 끼기 시작해요. 원래 기름이라는 것은 자기 엑기스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씨요, 씨 안에 기름 들어있잖아요. 모든 씨에는 기름 들어있잖아요. 기름, 에너지요. 기름은 불이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가 안으로 축적돼서 함축돼서 엑기스화 되면 기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도 기름 만들어요. 겨울 되면 기름 껴요. 저 같은 경우도 나중에 도를 연마해서 어느 정도 됐을 때 겨울에는 얼굴이 반짝반짝거렸어요. 그 기름 끼느라고. 그 여름 되면 안 피곤했어요. 더우니까 열이 막 일어나니까 피곤할 새가 없어요. 근데 겨울 되기 시작하면 갑자기 이제 피곤해지고 몸이, 그러니까 여름에 발산한 에너지에 의해서 안에 허해진 거예요. 이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몸에서. 그걸 느끼기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안으로 응축돼가지고 기름이 될 정도까지 이게 내실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 오행력을 설명을 보면 봄에서부터 점점 그 에너지가 발산되어 올라가고 가을, 겨울 되면 점점 수그러져서 수렴되어 가고, 그러니까 발산과 수렴 이걸 자기 몸으로 겪어요. 사계절에 따라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아니면 고통스럽다기보다 불편해요. 사계절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는 건. 근데 뭐 그런 것도 있다고요. 그래서 사계절 아니면 천지 변화, 지구 운행, 그리고 태양의 변화 이런 것에 의해서 내 몸이 바뀌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 계절에 따라서 천체 운행에 따라서 몸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운도 바뀌어요. 나한테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내가 나가야 될 건 나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면 집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친구의 문제, 사회의 문제, 직업의 문제 이런 것들도 변해요. 계절, 천지 그의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계산하는 것이 또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많은 것은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경험한 것 좀 되네. 근데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던데. 어쨌든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그 천지 변화에 의해서 내 운명 변화에까지 오는 거예요. 그거는 보면 맞아요. 많이 있어요, 있기는. 예를 들어서 달이 떠도 그냥 보름달이나 초승달이 돼가는 과정에서도 슈퍼문이 떴을 때 그걸 보고 뭔가의 변화를 감지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 천체라고 하면 좀 하늘을 보면서 밤하늘에서 지나가는 다른 유성 같은 걸 하나 보면서 우리가 뭔가의 변화를 느낀다든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 느낀다든지, 뭐 같은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요. 보름달 뜰 때, 수련하다 보면
달을 보지 않고도 오늘 보름 떴는지 알 수도 있어요. 그 보름 뜰 때 몸에 느낌이 있어요. 몸에 느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로 인해서 행동의 차이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 행동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운의 변화가 있는 거죠. 또 뭐 내가 달이 맞는 사람들은 운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변화도 있어요. 달뿐만이 아니라 뭐 수성, 금성 이런 것의 변화에 의해서도 내 운이 변해가고 있어요. 그걸 못 알아보고 있거나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하는 건데 계산돼요. 방법이 있고. 믿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그게 몸의 선명인 건데요. 다 우리 몸의 구조에 의한 건데 내 몸 구조에는 이 주변의 모든 것들과 연결된 연기라고요. 그래서 한쪽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나한테도 그 변화가 오고 있다고요. 근데 너무 뭐 엄청나게 커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엄청나게 크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정도는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이 사회나 이 문명이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정도 변화는 스스로 감당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그런 영향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없는 게 아니라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걸 여기에 느끼면 사람이 살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무시하고 살 수 있어야 돼요. 우린 자천하기 위해 살고 자천하기 위해 먹고 싸고 웃고 울고 자고 일하는 것이죠. 이는 저절로 자천활동으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의 변화에 따라 단전이 형성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며 이것은 대인관계나 어떤 내 의지에 따른 마음의 변화입니다. 기의 흐름이나 변화도 사람과 사회와 자연과의 관계로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함께 자천하고 함께 나아가고 함께 하는 것이죠. 욕망이야 나만의 것이라 하지만 욕망은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결국 나만의 욕망은 없고 처음부터 함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은 천지 마음과의 호흡이고 호수는 그 천지와 내 의지의 공명이며 어떤 것도 혼자만의 것은 없습니다. 땅에 의지해서 하고 주위와의 관계에서 하니 우린 여러 것에 비치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 포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방금 얘기하려고 했던 거와 연결되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것과 연결되어 있고 그 다른 것의 변화에 의해서 내 안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좀 다르게 설명하려고 하면 마군도 이런 것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천체 별들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냐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마군을 할 수 있으면 북두칠성이나 목성이나 태양이나 그거와 연결해서 움직이게 하는 어떤 변화를 이해할 수 있어요. 같이 감흥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게 설명하면 이상한가? 방금 뭐가 생각했는데 마군 얘기 나왔는데 왜 마군이라는 것도 자기를 버리는 방법의 요령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수련을 잘못해가지고 엄마한테로 빠지는 곳이 많이 있는데 마군을 하려면 우선 자기를 어느 정도 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고집하지 않는 요령이 있어야 마군이 일어나요. 생각보다 쉽잖아요. 사실 연습하려면 다 되는데 분명히 이건 요령이에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요령이 있다고요. 상당히 사람이라는 게 재밌어요. 읽어보면. 저게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과 하나가 되는데 이때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야 되는데 이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도 해보면 요령이 있더라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날 버리거나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이게 말을 해버리면 정말로 완전히 자기를 없애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막상 또 해보면 이것도 요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리적인 거와 현실은 많이 달라요. 논리적으로는 꼭 이거 아니면 저거처럼 설명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현실에서 직접 해보면 꼭 그렇게까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해결된다는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완전히 죽이거나 버리지 않아도 버린 것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 그렇게 돼요. 뭐 내가 해탈되고 열반됐다고 해서 정말로 내가 완전히 다른 존재 되거나 뭐 그렇게 부처처럼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나예요. 거기서 분명히 어떤 갭이 있거나 간극이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해탈인데 사람들은 그래서 그 논리적인 해탈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글에 써 있는 거나 사람들이 설명한 것처럼 열반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할 것이다, 이러이러하다고 하는 이런 추측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논리, 이거 열반세계예요. 근데 막상 열반세계에 들어가면 이것도 논리와는 다르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한 거고. 그래서 마군을 하면 재밌게 하고 또 좋긴 하는데 무작정 가르치기는 또 그래요. 왜냐면 그게 요령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령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요소도 되거든요. 자기를 어느 정도 버리거나 숙이거나 뒤로 할 수 있는 요령을 터득해서 좋은데 이걸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게 될 수도 있어요. 시킨 것만 하는 자기 주체성 없이 마군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보면 재밌는데. 아니,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나중에 많은 이점이 있어. 마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합의를 하는 요령이거든요. 합의를 하는 게 자기 마음 다루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 내세울 때와 내세우지 않을 때, 나일 때와 나 아닐 때, 이걸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 제어 아니면 자아 제어, 의식 제어 하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그 요령이거든요. 방법인 거고.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보는 거, 느끼는 거, 머리 움직이는 거, 생각하는 거, 감정을 일어나는 거, 살아가는 거, 그 어떤 것에 다 이 방법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로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알고 하면 재미있는 게 많은데 잘못 알면 엄하게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건 좋아요. 또 하게 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할 때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합의를 하는 걸 요령화하면 뭐 다른 사물 만약에 바위, 아까 바위 얘기했는데 바위도 합의를 하잖아요. 바위와 합의를 하는 방법이요. 그것도 방법이 많아요. 합의를 해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있으면 바위가 감정이 있는 바위일 경우는 할 수 있고 아니면 신체적인 합의만 하면 신체적인 합의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분명히 층을 나눠야 되거든요. 그것도 자기 마음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어느 층, 어느 수준에서 대상과 소통할 건지. 인간만 층이 있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도 다 어떤 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층에 따라서 나도 그 층을 맞춰줄 수 있어야 돼요. 주파수 맞추는 것처럼. 이게 그때 마음 다루는 요령이거든요. 그래서 하면 재미있긴 하는데 이걸 일일이 다 가르쳐주기도 그렇고 안 하겠다는 사람은 무엇지도 시킬 수도 없는 것이긴 해요. 설명이 자꾸 빠져나가네. 15분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